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50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2,500선이 붕괴된 건 3개월여 만인데요. 다행히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양전한 후 0.88% 오르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데에는 지난밤에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의 영향이 컸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데다가 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도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섹터별 움직임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초전도체 테마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화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유커 효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양극재 수출량이 반등하고 또 장비사들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여기에 리튬 테마는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의 종목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급이 몰리는 sek터의 종목을 빠르게 공략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남을 통해서 전해들은 정보로 접근을 한 종목이라면 수익은커녕 손실을 더 키우기 십상인 요즘의 시장인데요. 아직도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더 이상 때늦은 정보로 손실 키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슈와 정보가 어떤 건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관련 뉴스들 다 찾아보기에는 방법도 모르겠고 나는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식오락관에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수익대부 전문가님께서 직접 찾아서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은 장중에 공개되는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 이슈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수익대부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장중 실시간 분석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 받아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지 수익률표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은 필살기의 남자, 필남이라는 별칭 가지고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필살기 종목으로 또 수익을 기가 막히게 가져오셨는데요. 모베이스 전자로는 15%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의 2부에서 또 공개를 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으로도 5%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날 한 방송을 1, 2부 통틀어서 보신 분들이라면 2개의 필살기 종목으로 20% 넘는 수익 챙겨가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수익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필살기 종목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받아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도 있습니다. 이 노란톡 공략주들도 필살기 종목 못지않게 화력을 뽐내는데요. 미래나노텍, 필옵틱스, 코스모화학처럼 이길 수익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일만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탄탄한 수익 챙겨다 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다시 한번 6%가 넘는 수익 챙겨다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필살기 종목과 또 노란톡 공략주까지 더불어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라면 불붙은 수익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대부 전문가님은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필살기 종목의 힘이 워낙 대단하다, 필살기의 남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하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부 내용 놓친 분들도 2부에 주목을 하시면 더 알차게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대부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익대부입니다.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일부 방송 쭉 이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7시 방송 딱 누구 나오지 하면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황부터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부랑 조금 순서를 바꿔서 바로 특징주부터 제가 관심 종목부터 그리고 필살기부터 그리고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 간 종목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4월부터요. 필살기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꽤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일주일에 4번 나온다고, 한 달에 4번 나온다고 기본으로 쳐도 여러분, 그러면 4, 5, 6, 7, 8 거의 20종목이 넘죠? 그게 거의 다 수익이에요. 수익률이 95%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입을 안 한 종목도 있기 때문에 자, 앵커님께서 필살기의 남자라고 불러주신 만큼 또 그 필살기의 남자가 4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2부의 필살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좀 봐야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코스피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안에 건강한 60일이평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일이평만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아줘라. 차라리 만약에 무너질 거면 빨리 여기서 움직였다가 반등해서 61선 돌아와라 했는데 단 몇 거래일 만에 오늘 방송 나오기 딱 직전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지금 121평까지 무너지면서 지금 제가 이 오랫동안 만들어 놨던 동그라미의 크기를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려버렸습니다. 자, 25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거는 반가워요. 근데 이 2530선, 2540선이 무너졌으면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좋았던 흐름에 우리나라가 뭐 딱히 큰 악재가 있나요? 딱히 말해서 우리나라 뭐 큰 악재는 없어요. 근데 미증시가 저러고 있다 조정을 받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나 중국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모든 상황이 안 좋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뭘 풀었어요? 한한령을 다시 풀으면서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몰려오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줬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돼요, 그럼? 또 여행이랑 중국 소비 관련주들 봐야 되는데 벌써 화장품은 지난주에 올랐다가 조정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뭘 봤냐? 항공주 봤습니다. 항공주 봤고요. 카지노, 면세 이쪽을 좀 봤는데 아직까지 반등의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비행기 탑승률, 거기에 매매율, 예약률 실시간으로 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인 즉슨 뭐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면세가 될지 카지노가 될지 항공이 될지 호텔이 될지 몰라요. 들어오시면 다 제가 장중에 매수 신호 드리면서 아무리 중국이 안 좋아도 이거는 가야 되는데 라는 종목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느냐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빠르게 121선에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 이 121선은 올라타야 되는데
미증시도 상승 추세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를 보시면 61선 무너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 꺾였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 어떻게 됐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고요. 61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죠.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이 꺾이고 6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거는 커플링 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죠.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거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뭐 말했죠? 1250원까지는 그래도 와야지 우리나라 증시 반등 구간 온다. 왜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실적 얘기했어요. 실적을 바탕으로 건강한 기업을 찾아서 지금 공략을 해야 합니다. 따라가는 개별적 종목, 테마 종목 가면 안 돼요. 고점에서 물려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여러분들 주머니 가벼워집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이 1,300원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하락하는 종목은 매일 2,00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상승 종목 이 300 몇 개, 400 몇 개 안에서 여러분들 얘네 종목 따라서 달리는 말 올라타거나 그 이슈 여러분들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종목 진입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필살기 종목을 일주일에 한 번씩 2종목을 드리면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이슈, 이러한 차트, 이러한 지금 거래량 그리고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을 찾아서 드렸을 때 수익이 나고는 있어 계속. 근데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갖고 온 2부 필살기 종목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진입을 해서 2, 3일 안에 수익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 일부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기고 오늘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FOMC 매파적 발언, 0.25bp 추가 긴축 더 할 수 있어. 거기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금리 인하 너네 기대하지 마. 그리고 통화 정책이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이 불가피합니다. 신용등급 몇파에서 이제는 인플레 장기화로 다시 초점이 맞춰졌고요. 거기에 미국은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중국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간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아셔야 돼요. 지금 8월 중간 동안 코스피가 4% 빠지고 코스닥이 6% 빠진 구간의 반등이 최소 3, 4주 안에는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3분기 잘 또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 만들어야 되고요. 또 분명히 다시 한번 AI, 로봇, 누크라 이런 종목들 거기에 원전, 거기에 풍력 다시 돌아옵니다. 화장품 돌아오시는 거 보셨잖아요. 화장품 저렇게 강하게 갈지 누가 알았어요. 저점에 화장품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이번에 다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분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섹터 돌아갈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빠졌던 부분에 대한 지수가 반등을 해줘야 한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좀 1,300원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드리고 앵커님 만나 뵙고 올게요. 네, 지금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도 60일 이평선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악재가 없음에도 120일 이평선까지 무너졌는데요. 상승할 때는 안 따라가더니 하락하는 건 기가 막히게 따라간다라고 하시면서 나스닥 지수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도 외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참 여러모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의 가로막힘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주식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장중 전략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을 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캐치해서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대로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님의 지금 같은 수익률 여러분이 앞으로 계좌에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은 필살기 종목으로 기가 막히게 또 탄탄한 수익을 잡아주시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5%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HD 현대 일렉트릭으로도 6% 가까운 수익을 실현을 해주셨죠. 지난 방송부터 오늘 방송까지 그 사이에만 이 두 종목으로 20%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시장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장중 전략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근데 2부에서 만나볼 섹터는 뭔가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오늘 좀 보면서 뜬금포였어요. 그쵸. 네. 정말 전문가님이니까 또 이래도 가져오시지만 주식 초보자분들은 저게 뭐야 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약간 애매하죠. 지금 뭐 5G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고 맞아요. 지금 6G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율주행 지금 몇 단계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데 웬 뜬금포로 5G야라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정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또 뭔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가 또 뭔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그렇죠. 자, 정부의 움직임이 따라온다면 그래도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멘텀으로 짚으시면서 오늘의 관심 섹터 가져오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화장품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항공, 면세,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다가 이슈화도 안 되고 차트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조정이 도우면서 관심 받기네? 그럼 어느 정도의 팩트 체크를 하면서 중국의 유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주 제가 방송이 안 하는 날 어떤 전문가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그날 터져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항공 이쪽에 여행, 카지노, 면세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도 관심 갖고 계셔야 돼. 저 분명히 다음 주에 그러한 섹터 들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5G가 움직이네? 왜 뜬금없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많은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는 애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 기업들이 갔는지,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5G 관련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과기부에서 어제자에 SK텔레콤을 의장사로 두면서 ORIA 출범식을 개최했다. ORIA가 뭐야?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이 오픈랜 기술 선도 국가를 위해서 이제 시장 진출을 합니다. 누가 하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하겠죠. 자, 기술 표준 개발을 하고 기반까지 조성을 한다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과기부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면 이 오픈랜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 자, 오픈랜이 뭐냐? 무선 통신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끼리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생기죠? 통신사들이 특정 공급 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켜 놓으니까 어떤 기업들이 한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하니까 그 일속을 걔네들이 다 챙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프로젝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증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를 시키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입찰을 하겠죠. 그 입찰을 하는 죄송합니다. 그 경쟁사들의 앞으로 아주 발전된 입찰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더 움직일 것이냐.
이 ORI 운영위원장을 이번에 정부에서 누구로 뽑았냐면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국내 이제 중소벤처기업이 오픈랜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장서도록 우리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동통신 3사의 상용망이랑 최근 구축되고 있는 특화망을 통해서 정부 부처 공공망까지 수요 대응 가능한 실증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서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며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들의 독점 계약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국내 기업들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 해외 현지 통신사로 장비 기업 그리고 상호 연동성과 필드 테스트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특정 네트워크의 장비 제조사 의존도 낮춰 경쟁하게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리해서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살아남을 수 있게 해봐.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엔 SK텔레콤, LG U+, KT 이런 기업과 공동 상생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일 잘하고 매출 좋고 이슈되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근데 첫 번째 기업이 하나가 보이는데 제가 5G 하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RFHIC예요. 근데 RFHIC는 지금 차트상 움직임이 조금 별로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움직임이 괜찮았던 HFR을 갖고 왔어요. 굉장히 쉽죠? HFR. ORI 공동의장사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들어갔고요. 자, 5G 특가망, 이 가상화의 무선 접속망을 지원하고 있는 이 기지국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랜 라디오 유닛 제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번 ORI의 참여를 통해서 국내 무선 네트워크 기술력이 앞으로 향상할 것이고 누가? 이 HFR이 기술력을 통하겠죠. 생태계 육성 활성화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이 기업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HFR의 차트는 어떤데? 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5G 관련주들의 무관심 시장에서 버려졌어요. 그런데 바닥을 찍고요. 매물대를 그려보니 거의 쌍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막 이런 걸 찍으면서 반등하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차트상의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121선을 돌파했는데 안 빠졌어요, 많이? 그러면 내일 이거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갭상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초단타 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일 갭상 출발하고 윗꼬리 달고 다 뭐가 될 수 있다? 음봉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에서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시가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다가 빠지느냐? 이렇게 꼬리를 다느냐? 꼬리 구간의 윗상단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내일 갭상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했다 꼬리 달고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구간을 한번 빠르게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기업 괜찮아요, 여러분. 전년 동기만 보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77%, 영업이익 313%, 순이익 267% 상승을 하면서 괜찮은 흐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지금 매도세가 좀 들어와 있긴 한데 기관과 개인이 수급을 받쳐주고 있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외인들 지금 팔 때 다시 외인들 매수세 들어오는 구간 잡아야 돼요. 내일 만약 갭상 출발하면서 외인이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은 재밌는 구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이라 얘 갭 출발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 안 주고
얼마만큼 띄워줄 것이냐. 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또 방향성 제시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24,000원 구간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120편 구간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구간에 대한 부분만 타이트하게 잡아먹던가 내일 만약 갭상 출발하면서 종가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전일 종가 위에서 출발을 하면 빠르게 윗꼬리 상단에서 매물대 나오는 구간에 초단타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서 매매 대응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121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앵커님 잠시 만나 뵙고 필살기 종목 알려드릴게요. 네, 2부에서 만나보는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는 5G 통신 장비입니다. 오픈랜과 관련해서 과기부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오픈랜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관심 종목까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바로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의 공동 의장사로 참여하는 HFR이었는데요. 지금은 차트상에서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일 바로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은 눈여겨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때가 됐을 때 전문가님께서 매수,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 나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정확한 전략으로 수익을 탄탄하게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셔야지만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수익대부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노란톡 공략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살기 종목 못지않게 이 노란톡 공략주들도 힘있게 올라가니까요. 덤으로 노란톡 공략주들까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까지는 만나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시는 필살기 종목은 뭘까 만나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네. 방금 전에 관심 종목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얘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길래 얘는 필살기 종목이 된 걸까요? 얘는 역시나 수익대부가 좋아하는 차트 자리죠. 아, 차트상에서 봤을 네. 때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오히려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그래요? 힘은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제가 또 기업의 이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할까? 아, 이상한 데 꽂히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저렇게 갭상 출발해서 네. 무서운 구간에서 수익 실현 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쟤는 기대감이에요. 오. HFR은 좀 기대감이고 내일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온 필살기는 그런 위험 부담성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타점 진입하지 않을까? 라는 시점이죠. 네, 전문가님께서 뭐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농담을 던져주셨는데요. 그것보다도 어찌 됐든 관심 종목보다 더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 회사는 제가 앵커님이랑은 살짝 농담을 주고받은 거고요.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밖에 반영이 못 받을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야 정상인 거고요. 제가 여기 되게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22년도 작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거기에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주가가 반영을 못 받아요. 이게 선반영이라는 우리 기대감이 있어서 보통 주가는 선반영 아닙니까? 얘네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든 기대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막 다른 기업들은 52주 신고가 치고 상한가 뭐 연일 2연상, 3연상씩 하는데 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필살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궁금해. 근데 이게 각 애널리스트들이나 제가 컨센시스나 리포터 이런 거 보면요. 얘네 목표가는 또 겁나 높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거잖아. 근데 저평가돼 있는데 지금 차트상 자리가 나쁘지가 않아.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 지금. 근데 실적 대비에 저평가된 기업이고
5G 장비주들의 저점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반등 타이밍이 지금일까요? 자, 이 오랫동안 횡보 기간을 박스를 쳤다가 급락이 나옵니다. 4거래일. 그리고 나서 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바닥을 딱 알려주고 바닥 이상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야 얘네? 뭐 지금 주가 장난치는 거야? 싶었는데 딱 한번 숨고르기 하면서 슈팅 나왔는데 이 슈팅이 뭐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다 쏟아졌는데 오늘 어땠어요?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음봉 마감했으면 제가 이거 건들지도 않아요. 양봉 마감했고 61선을 딱 지켰습니다. 지금 힌트를 좀 드리면 제 얘 목표가가 9,000원이거든요. 근데 저기 많은 사람들이 15,000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구간이 어디냐면요. 노란톡방 오면 알려드릴 거예요. 에? 이 9,000원.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는 이 9,000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15,000원 얘기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3분기 내내 이런 좋은 실적 발표를 한 이 기업이 거기에 작년 매출도 영업이익이 300% 이상 났고요. 순이익이 25%지만 300억 가까운 순이익을 낸 기업이에요. 거기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은 하고 있으나 지금 2020년부터 우상향하면서 연매출 상승을 이루고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는 기업이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냐 이겁니다. 이 차트가 무서운 차트가 아니에요. 한 번에 급락세가 오기는 왔으나 바닥을 찍고 다음날 바로 반등해주면서 슈팅이 나왔고 오늘 이 자리가 나쁘지 않았고 이 61선을 지켜줬습니다. 전일 거래량 대비 앞으로 추가적으로 언제 상승할 건데 저는 차라리 내일 빠졌으면 좋겠어요. 내일 좀 빠지고 월요일에 매수 타이밍 잡아서 뭐 1, 2거래일 동안 이거는 분할 매도 전법으로 가서 9,000원 한번 목표가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2부의 필살기 종목 만나봤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추이와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리포트에서도 높은 목표가를 잡고 있는 만큼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긴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힘을 쉽게 잃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빠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올 수 있겠죠. 이런 필살기 종목, 내용은 방송 통해 들으셨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탄탄하게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2부 필살기 종목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필살기의 남자다, 필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필살기 종목과 함께 하신다면 여태까지의 수익률 앞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공개하셨던 필살기 종목 2가지가 모두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모베이스전자로는 15%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단 1거래일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길 수익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HD 현대일렉트릭으로 6% 가까운 수익까지 덤으로 더 챙겨주시면서 필살기 종목 2가지를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필살기 종목 오늘도 1, 2부에 걸쳐서 2가지가
공개가 됐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필살기 종목 2개 다 정확한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필살기 종목까지 다 만나봤고 여태까지의 필살기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접근했길래 이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리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이 리뷰만 또 들어보려고 하면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또 올라갈까? 이 전문가님이 또 다음 주에 가져오실까? 자신 있으신가요? 가져오고 싶습니다. 소망이 담겨 있군요. 항상 소망을 가득 담고 가지고 오는 종목이에요. 전문가님께서 점점 뭔가 낯빛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낯빛이 안 좋아지시는 만큼 오히려 수익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에 많아지시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우시죠? 거기에 지난주 2종목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맞아요. 이걸 수익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부담감을 이겨내야지만 필남 그렇죠. 타이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종목들 어떻게 접근을 했었는지 수익 리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들께 이제 14일에 실적 발표를 할 모베이스 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8월 8일에 방송을 하고 8월 9일에 여러분께 신호를 드리고 8월 10일에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자, 모베이스 전자 다음날 진입 한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을 어떻게 안겼냐. 저는요, 오히려 10일 이후에 14일까지 이게 15일이 아무리 우리가 광복절이라 하더라도 전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얻어 걸린 거예요. 14일에 여러분들에게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먼저 진입해서 그 기대감 선반영 잡아 먹자라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먹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기차가 직접 꽂지 않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모베이스 전자가 여기 지금 모베이스 전자 대표님께서 밝혔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사우디 테스트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다. 이거 상용화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공급 1위 업체라는 타이틀을 얘네들이 이거 상용화되는 순간 뺏기겠습니까? 지금 제네시스 전차종 웬만한 거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8월 14일의 실적. 근데 저는 이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감이라고 했지 1분기 영업이익이 600%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선반영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탄력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만 캐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호 방송 다음날 바로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50원 이상, 손절가는 2,250원으로 딱 잡아드리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2,695원에 전체 체결하라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2,340원에 모베이스 전자 진입해서 2,695원 15.17% 수익 실현 단 2길 1거래일 만에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8일날 방송을 하고 나서 HD 현대일렉트릭 2부 필살기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11일에 8일에 말씀드리고 11일에 매수 타이밍 잡았어요. 11일에 매수 타이밍 잡아서 21일평 공략 타이밍 요 21일평 지켜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꼬리가 내려서 올라가더라도 이 21일평을 지켰습니다. 그럼 21일평 공략합시다. 이거래일 만에 매도 타이밍 포착했어요. 윗꼬리에 매물대들 보이시죠? 여기 돌파해서 슈팅 나면 땡큐인데 여기서 또 조정받고 꼬리 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역시나 하락했죠? 그래서 그 윗꼬리 공략 딱 잡아드리면서 딱 이거래일 만에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 5% 이상 안겨드렸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아까 1부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 재건 얘기하면서 거기에 다산 네트워크스 말씀드렸죠. 거기에 삼부토건 말씀드렸어. 그리고 필살기 얘기했고 거기에 중간에 제가 뭐 얘기했어? 1000km 이상 우크라 재건주의 앞으로
그런 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송배전이 안 들어갈까요? 분명히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일부 필살기 플러스 알파 현대 일렉트릭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슈 생기죠. 그러면 차트상 자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이 시간 조정이 힘을 모아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지금 힘을 끌어모으고 움츠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오늘 1부 필살기 말씀드렸고 좀 전에 2부 필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다음 주에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저는 그 수익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죠. 저가 매수의 기회고 스윙급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2부는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기회 주면 무조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줄지 이 현대 일렉트릭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드릴 거예요. 자, 얘네도 똑같아. 시장가 현대 일렉트릭 시장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이상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만 9천 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7만 6,200원의 윗꼬리, 거기에 추가 슈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윗꼬리 잡아드리면서 5.69%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방송 9개월 넘게 주식오락관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가지고 왔던 섹터 엔터입니다. 이 방송 필살기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드리고요. 방송을 제가 그때 금요일 날 했어요. 8월 4일 날 금요일 방송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딱 신호 드리고요. 언제? 이것도 이틀? 이틀 걸렸나? 하루 걸렸나? 그래요. 매수 신호 78,600원에 드리고 뭐 드렸어요? 목표가 83,000원 이상, 손절가 76,000원 부근 오면은 제가 신호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83,200원. 제가 목표가 얼마라 그랬어? 목표가는 83,000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83,200원, 정확하게 83,000원 돌파되고 청산 신호 드립니다. 많은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차트상이에요. 차트상, YG 차트상. 차트상 61선 돌파 안착하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물대를 그려드리고 그 이동평균선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 수익 실현 만족, 거기에 추가 조정 오면 다시 진입, 그 진입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제일 좋은 가격대가 어디? 이 121선 내려와서 또 지지받아 줄 때, 이런 구간에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굳이 엔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YG 엔터 보면서 지금 수익 대부가 여기 지지라인 잡고서 딱 말을 해주네. 그럼 그 안에 조정 왔을 때 요 지지라인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지지라인 넘어가면 홀딩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매물대 안착했을 때 짧은 수익 실현 완성, 이런 것만 좀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여러분들 손절 안 나실 거예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오션이 중공업 관련해서 저는 이제 조선 관련주로 관련해서 저는 항상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고요. 얘네가 수주잔고가 너무 많이 물량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수주 안 받아도 일감이 넘쳐나요. 2026년까지인가 지금 일감이 쌓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네? 거의 61선까지 밀렸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대한 기대감에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렸고, 지속적으로 하나오션이 수주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 매물대를 또 돌파를 못해. 그래서 윗꼬리 달고 나와서 하락 추세 다 잡아 먹지도 못하고 손실 나느니 이 구간만 자리 먹고 나옵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33%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는데, 자, 조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많아지고 높은 성과의 수주한 물량들이 매출에 반영된 것으로 풀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오션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봅시다. 아무리 조정해도 얘는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이더라도
삼성 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 요 두 종목은 조금 차트상 아직까지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업 보고 계시는 분, 조선 관련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미국 행사에서도 갤럭시 행사, 언팩 행사였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8을 딱 진열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야. 그럼 앞으로 저는 삼성이 과연 이 로봇 기술을, AI 기술을, 챗GPT 기술을 얘네들이 당연히 1등이 되고 싶겠죠. 당연히 1등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레인보우가 삼성에라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뭘 할 겁니까? 쳐다볼 거예요.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쳐다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8을 선보였으면 제가 수익대부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팁, SPG 보셔야 돼요. SPG 보시면서 이제 관절, 감속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요새 유진 로봇이나 T로보틱스 좀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로봇 관련 주들은 언제든지 하나 정도는 픽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97,900원, 청산가 104,000원. 단 하루 만에 6.23% 수익 실현 완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살기 종목 이런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6월 8일, 6월 16일 이게 다 방송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진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4월, 5월까지 다 올려서 줄여서 보여드리기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수익 난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8월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 종목, 전 종목 클리어. 7월도 보세요. 7월도 똑같아. 7월 6일, 7월 31일, 7월 5일. 6월도 6월 8일, 16일, 23일, 29일. 저 방송에 나왔던 종목 다 수익 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정말 아쉽게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 안전한 수익대부가 드리는 안전한 필살기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나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물려 있어. 이거 반등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저 고점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이 추매 타이밍이냐고 물어봐. 근데 추매 타이밍이 아직은 아닌데 여러분 비중이 몇 프로예요? 그럼 뭐 5%다 10%다 20%다 말씀은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비중이 20%라고 칩시다. 그럼 20% 비중에 이 종목이 50% 넘게 빠졌어. 추매할 수 있으세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 종목 왜 손절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필살기 종목으로 차곡차곡 수익 실현하시면서 본인의 리스크를 제로화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수익대부와 함께 수익 실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살기의 남자 필남이라는 별칭 그냥 뭐 필살기 종목으로 한두 번 수익 냈다고 붙여드린 거 아닙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을 시작하신 이래로 뭐 분기를 넘고 반기를 넘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다 필살기 종목을 수익 종목으로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어깨가 어찌 보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이 필남이라는 별칭을 붙여드린 건데요. 노란톡 안에서 매수가, 목표가, 여기에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필살기 종목을 2개를 만나봤잖아요. 네. 그래도 2개 중에 나는 시드가 조금 부족해서 하나만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게 조금 더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1부에 왔었던 종목과 2부에 왔었던 종목이 완전히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전문가님의 답변에 따라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마무리 인사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으로 한 번 더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필살기 종목으로 진입은 하지 않았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나셔서 이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50% 넘는 수익 구간을 안겼다, 감사하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마음의 같이 31일 방송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13% 넘는 수익을 안겨드리는 게 수익 대부의 관심 종목과 보너스 필살기 종목을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대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대부 전문가님과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